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한 한 여러분의 베프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입니다. 오늘은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제가 주소 전입 순위가 늦어가지고 제 앞에 근저당권이나 저당권이 많아서 배당받을 게 하나도 없다면 저는 정말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그 집을 비워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소액 임차인이라면 사회적 약자잖아요. 금액이 보증금이 작은 그런 전세에 들어있는 그런 분들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일정 금액까지, 그러니까 소액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선순위 권리자보다 훨씬 빨리 받을 수 있게 이제 보호하는 조치를 했거든요. 그 내용이 바로 최우선 변제권인데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우선 변제권이란 내용을 살펴보면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액 보증금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항상 몇 년에 한 번씩 정해주는데 지금 현재 부천 같으면 1억 3천만 원입니다. 1억 3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을 가진 분들을 소액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만 다 주는 건 아니고요. 부천 같으면 지금 현재로 4,300만 원입니다. 그 4,300만 원만 선순위 담보물건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습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근저당이나 저당권보다 훨씬 빨리 먼저 4,400만 원까지는 배당해주겠다 하는 것이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이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려면 요건이 또 있어요.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액 보증금 임차인이어야 하고 두 번째로 대항력을 구비해야 됩니다. 대항력이란 건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저기 물건의 인도와 주소 전입이거든요. 이제 그 집에 이사를 들어가고 주소 전입까지 한 것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배당 요구했을 것.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이제 경매 법원에서 그 사는 임차인들한테 이제 안내가 와요. 경매가 진행되니까 배당하실 분은 배당 요구를 하셔라. 배당 신청하셔라. 이렇게 이제 안내문이 날아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채권 신고나 얼마의 보증금, 얼마 보증금이 얼마의 임차에 있으며 배당 요구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소액 보증금이라는 판단은 어떻게 하는 건가? 자세히 보면요. 먼저 순수한 보증금으로만 판단합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보증금에다가 월세를 환산한 금액까지 합쳐서 이제 보증금으로 판단을 합니다. 소액 보증금 같은 거 판단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에 100짜리 임차를 하고 있다면 상가 임대차에서는 나는 100만 원 곱하기 100 해서 원래 1억까지 이렇게 더해서 2억의 보증금을 가진 임차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세에다 환산 곱하기 100을 해서 환산을 한다. 그 합친 보증금을 보증금으로 보는데 주택 임대차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파트를 만약 1억에 100짜리 아파트를 1억에 100만 원 월세를 내고 아파트를 살고 있다면 나는 그냥 순수하게 1억짜리 보증금을 가진 임차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유리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 내 주소 전입 일자가 아니라 나보다 먼저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나보다 먼저 있는 담보 물건들의 그 설정 당시 법령 기준에 따라서 소액 보증금인가 아닌가가 정해지는 겁니다. 내 앞에 근저당이나 저당권이 하나도 없다면 내 주소 전입 일자에 맞춰서 지금 현재라면 1억 3천이면 나는 소액 보증금이 되겠지만 소액 임차인이 되겠지만 나보다 앞선 근저당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설정 일자에 따라서 이게 정해집니다. 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현재 2021년 5월 11일부터 지금 현재는 이게 과밀억제권이 부천이 여기거든요. 부천은 1억 3천만 원 이하라면 4,300만 원까지는 보장을 해주겠다 이렇게 표에 정해져 있잖아요. 정부가 발표한 이제 법령인데 그런데 만약에 내 앞에 근저당권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 있는데 2016년 4월 달에 만약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근저당을 설정할 당시는 그때 과밀억제권역 우리 부천은 8천만 원 이하만 소액 보증금이었거든요. 근데 내 보증금이 1억이라면 나는 지금 현재는 소액 임차인이 맞지만 그 근저당권이 설정될 그 당시에는 소액 임차인이 아니었어요. 8천만 원 이하만 소액 임차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근저당권보다 우선해서 주지는 않는 거예요. 이렇게 소액 임차인의 범위가 나의 전입일자가 아니라 나보다 앞선 근저당권이나 저당권의 담보물건 설정 일자 기준으로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마지막에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훨씬 잘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런데 이 소액 보증금의 판단 기준은 계약 체결 시가 아니라 매각 시점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매에 이제 이 집이 경매에 들어갈 때 그 시점에 내가 소액 임차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1번 계약 시는 소액 임차인이었어요. 나 1억 3천만 원으로 이제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주인이 증액을 해달래요. 그래서 2천만 원 증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억 5천만 원이 되면 보호 한도를 초과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경매할 때 소액 임차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반대로 계약 시는 소액 임차인이 아니었어요. 내가 1억에 이제 1억 5천에 전세금을 들어갔는데 중간에 뭐 주변 전세 시세가 내려서 2천을 감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1억 3천만 원에 대해서 보호 한도 이하로 내려갔다. 그러면 경매할 때 나는 소액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약 체결 시가 아니라 그 경매되는 그 매각 시점 기준으로 소액 임차인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재정이 엄청 불안한 주인이 막 저당권, 근저당권 설정돼 있는 사람이 난 지금 현재는 소액 임차인이 맞는데 전세 보증금을 올려달래요. 그러면 내가 한 2천만 원 올려주면 더 이상 소액 임차인이 아닌 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불안해서 요거라도 유지하고 있고 싶다 싶으면 그 증액만큼을 차라리 월세로 드릴게요. 이렇게 소액 임차인에서 벗어나지 않게 증액해달라는 만큼을 월세로 주는 것도 환산해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대항력의 구비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어떤 건지 알아볼게요. 대항력의 구비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입니다. 내가 그 집에 이사를 들어가고 주소 전입하는 날짜. 요게 이제 대항력이 완성되는 날짜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게 경매 개시 결정 등까지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만 구비하면 됩니다. 이제 경매가 결정이 되면 이게 이제 등기부상에 올라가요. 언제 경매가 시작된다 이렇게 경매하기로 했다라고 결정했다라고 등기부에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날짜 전까지만 이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대항 요건을 언제까지 존속 유지를 해야 되느냐? 배당 요구 종기까지는 존속을 해야 합니다. 이제 그 경매법원에서 이제 날아올 때 배당 요구해라 이렇게 날아올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라라고 기간을 정해주잖아요. 그 마지막 종기까지 끝나는 기간까지만 존속을 하면 되는데 이 경매라는 것이 뭐 취하됐다가 다시 나오기도 하고 또 연기 일정 뭐 사정 따라 연기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일정이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배당금을 다 받을 때까지는 그걸 대항력을 존속하고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것이 이걸 최우선 만약에 이제 내가 이제 다가구 주택이에요. 그러면 방방이 이제 소액 임차인들이 많이 있어서 최우선 변제금이 아주 많은 경우에 이걸 다 보장해 주자면 선순위 근저당이나 저당권자의 권리를 너무 침해하는 게 되잖아요. 그 선순위 저당권자, 근저당권자도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권리도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정 금액만 보증금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천이라면 1억 3천만 원 보증금이라도 4,300만 원까지만 보장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최우선 변제금의 총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으면 안 돼요. 주택 이제 경매되는 가격, 경매 만약에 5억에 받는다면은 2억 5천만 원 범위 내에서만 그 최우선 변제금을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다가구 주택이라 최우선 소액 임차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최우선 변제금의 합계가 그 2억 5천을 넘어간다, 2분의 1을 넘어간다 하면 그 비율만 금액의 비율대로 나눠서 정확하게 안분해서 배당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보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액 임차인의 우선순위라는 게 엄청 강해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냐를 자세히 보자면 먼저 당해세보다도 우선합니다. 당해세라는 거는 그 집 자체에 이제 체납되어 있는 세금이에요. 아파트라면 그 아파트의 재산세를 체납해서 그 체납이 압류가 들어왔다면 그게 당해세가 되는 거죠. 그 당해세보다도 우선해서 배당을 해줍니다. 그리고 근로자 임금 우선 특권이라는 거는 이제 근로자들의 3개월간 월급 또 3년간의 그 퇴직금 이런 거죠. 요 금액도 굉장히 최우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소액 임차인의 소액 보증금과 최우선 변제금과 근로자 임금 우선 특권은 동순위예요. 두 개. 이 동순위로 최우선해서 보장을 해줍니다. 내가 만약에 주소 전입하고 확정 일자까지 갖추었다면 그럼 이제 금상첨화인 거죠. 내가 이제 확정 일자가 좀 빠르기만 하면 나는 소액 임차인으로 일정액을 우선해서 배당을 받고 먼저 이제 아까 부천 같으면 내가 1억짜리 그 보증금인데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됐어요. 그러면 4,300만 원 먼저 우선해서 배당을 받는 거예요. 받고 나머지 5,700만 원이죠. 그 5,700만 원은 그 확정일자 순서에 따라서 앞에 근저당권과 내 확정일자 순서에 따라서 순위가 정해지는데 그 순서에 따라서 나머지도 차례차례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빨리 전입하고 확정일자까지 갖추어 두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그 소액 임차인 기준이 내 앞에 근저당권 그 설정 일자하고 맞물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배당 예시로 설명을 한 번 더 드릴게요. 그래야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요. 자, 내가 부천의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아파트에 1순위로 근저당권자 갑이 1억 원을 저당 2018년에 저당권 설정을 했고 2순위제로 저당권자 을이 또 2019년에 1억 원을 또 저당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세 번째로 이제 난 임차인 병인데 1억 원으로 이제 전세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2022년에 주소 전입을 하고 확정일자까지 이제 받아놨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 배당이 어떤 식으로 되냐? 배당금이 얼마인지는 아직 이제 모르겠지만 배당금 순서가 어떻게 되냐? 그걸 보자면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이 그 당시의 소액보증금 기준인 거죠. 이 근저당권자 갑이 설정할 2018년 당시에는 8천만 원까지만 소액 임차인이었어요. 8천만 원까지. 그 다음에 이 저당권자 을이 설정할 2019년에는 1억까지 소액 임차인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1억 3천에 4,300만 원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배당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 하면요. 1번 먼저 근저당권자 갑의 설정 당시 내가 소액 임차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한 푼도 이 사람보다는 먼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저당권자 갑이 먼저 1억 원을 받아가고 두 번째로 이 저당권자 을이 받아야 되는데 이 을의 기준에서는 내가 소액 임차인이기 때문에 내가 소액 임차인 병의 최우선 변제금 3,400만 원 그때 기준은 3,400만 원이었으니까 3,400만 원을 먼저 배당을 해줍니다. 최우선 변제금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저당권자 을이 돈이 된다면 1억 원을 다 받아가는 거고요. 남는 금액이 있다면 내가 이제 확정일자를 갖췄으니까 나도 임차인 병 우선 변제금 나머지 금액 6,60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때 이 사람들이 설정할 당시에 내가 소액 임차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사람보다 먼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한 정말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입니다. 감사합니다.